자,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은요, 조직과 관련된 일이에요. 본인의 조직이 장점이 많다고 느꼈던 경험에 대해서 쓰고요.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본인의 조직이 장점이 많다라고 느꼈던 경험을 쓰세요. 여기서부터 답답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우리 조직이 장점이 많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단점이 많다라고 느끼는 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자소서 문항이 와,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어떤 인재를 뽑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조직이 안 좋은 면을 많이 봅니다. 근데 장점을 봤던 경험을 써라. 여기서부터 일단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근데 그 장점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까지 써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간단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조직의 팀워크를 보기 위한 거예요. 팀워크.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팀워크는 뭐다? 나에 대한 희생이다. 그래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내가 우리 조직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나의 시간을 썼고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희생을 통해서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사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이 되게 목표 달성 능력이 뛰어난 조직이다. 그렇다면 그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꼭 강점을 더 극대화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표현도 좋겠지만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면 우리 회사의 강점은, 우리 조직의 강점은 A라는 게 있었었는데 그것을 막는 B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점이 더 극대화되지 못하더라. 그래서 B라는 것을 내가 조금은 보완해줬다. 그러다 보니까 A가 더 드러날 수 있었다. 더 극대화됐다 라고 표현해 주셔도 또 좋은 표현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조직 융화형 인재를 잘 보는 거거든요. 우리 조직에 들어서 얼마나 잘 이렇게 융화될 수 있고 조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요, 조직의 단점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누가 생각해도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그거를 극대화시킨 나의 행동을 써주신다면 그것도 되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항 자체를 보고서 내가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조직을 위해서 했던 노력에 그것을 강점이라고 포장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포장을 해주시면은 자소서 문항이 깔끔하게 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문항입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동료들이 어기고 있었던 관행들, 그 다음에 절차, 원칙들을 내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건데요. 이것 또한 그냥 윤리 문항 맞거든요. 윤리적인 문항 맞는데 이것을 되게 딥하게 줬어요. 뭐냐면 기본적인 윤리 문항은 이런 문항들이 많죠. 본인이 어떤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즉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게 했거든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은요, 이번에 조금 변형을 줬어요. 즉 타인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거 포인트입니다. 동료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즉 내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줬냐, 이 관점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절차, 원칙 등을 어기는 관행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 여러분 되게 고심하시죠. 뭐 어떤 사례를 찾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비를 모으기로 했는데 회비를 항상 잘 안 내, 뭐 이런 것도 관행을 어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조금씩 지각을 해, 이런 것도 원칙, 절차들을 관행적으로 어기고 있었던 우리의 깔려있는 이런 관행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사례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으냐면, 우리가 조직 생활이나 인턴 생활을 했을 때 우리 상사한테 이거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원래 그러던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 있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사례들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렇게 보면요, 사실 원래 원칙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편한 방법으로 계속 꾸준히 유지했던 것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 중에서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들, 포인트를 잡아주시면은 좀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례들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관행에 젖어 있는 동료들을 원칙 중심적으로 절차를 다시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예를 들어서 관행에 젖어 있고 어떤 원칙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해서 내가 타인에게 고소를 해버린다든가, 무슨 감사실에 잃는다든가, 뭐 혹은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솔선수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솔선수범이라는 것은 야, 네가 내가 하는 것들을 보고 알아서 깨달아라, 이 얘기죠. 그리고 감사팀에 신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내가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냥 감사팀에게 일을 떠맡긴 겁니다. 즉 솔선수범이나 감사팀에게 이르고, 이거 두 가지 다 나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소극적인 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봐라, 아니면 네가 해라, 약간 이런 관점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미래에 더 큰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틀어졌을 경우 우리가 대처가 힘들다, 이거를 뭐 예의 바르게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그분은 당연히 관행에 계속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설득이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 나의 노력을 통해서
통해서 이분이 바뀐 사례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리와 원칙과 절차를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변의 반응이 어떨까요? 관행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게 당연합니다. 너 갑자기 왜 나한테 왜 우리가 원래 하던 건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반드시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반응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무릅쓰고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이런 리스크가 더 발생하고요. 이럴 때 어떠한 장점이 생깁니다. 라고 해서 개선이 된 적이 있다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우리 조직에는요 이러이러한 절차와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러이러한 관행으로 다르게 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원칙을 어기고 있었다. 첫 번째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하게 된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좀 귀찮아서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관행으로 젖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두 번째 적어주시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알지만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되는 내 깨달음이 있겠죠. 그럼 깨달음과 함께 내가 그 사람들 설득하기 위한 노력, 나의 행동을 적어주시는 게 그 다음.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의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뭔가 바꾸려는 시도를 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이상하게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내가 어떻게 무마시켰는지, 그리고 그 반응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갔는지에 대한 것까지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프레임을 접어서 작성해 주시면요 마지막 문항, 이 윤리 문항이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면 상황 자체가 되게 난해하고 이런 상황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프레임 하나 더 말씀드린 건데요. 이 관점에서 여러분 작성하시면요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막 설득한다고 해서 관행으로 젖어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MSG를 막 조금씩 치다가 갑자기 그 조직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 쓰면 당연히 거짓말인 거 들통납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돌을 던졌고 그 작은 돌이 이렇게 물결에 파장이 쳐서 조직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이런 노력이 어떻게 변해갔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차츰차츰 바뀐 걸로 써야지. 진짜 실제로 이렇게 변화를 줘본 분들 아실 거예요. 갑자기 조직이 변하기 힘들다는 것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이야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하나하나가 되게 독특하고 좀 재밌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건강보험공단 우리 이틀 남았습니다. 열심히 작성하셔서 여러분들 건강보험공단 우리 NCS 필기 전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취업준비 솔루션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알람, 그 다음에 구독 버튼 이 세 가지를 눌러주시고 하단 댓글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영상당 한 분씩 선점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거든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알람 버튼 꼭 있어야 되겠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많은 Q&A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가지고 재밌는 시간, 취업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러갈게요. 안녕!